딕셔너리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고 싶을 때 키하고 밸류가 쌍으로 이제 저장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밸류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거고, 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 밸류를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중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 밸류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키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 내용은 딕셔너리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밸류만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모두 갖고 오는 거예요. 모두. 하나만 딱 빼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만 갖고 오는 게 어떨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한 반에 3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고 이 3명의 학생의 점수가 100, 90, 80이에요. 그러면 이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총점을 구하려면 학생의 이름 필요 없죠. 총점을 구하려면 그냥 점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밸류만 갖고 오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변수에서 밸류들만 갖고 오는 거는 이 values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values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의 데이터 타입, 여기서 보면 이 세 개의 점수가 되겠죠. 데이터의 타입은 dict 언더바 values 타입이 되는 거고, 리스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100% 리스트처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런 타입으로 우선 value들을 얻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dict 언더바 values라고 하는 타입으로 데이터를 얻고 요거를 리스트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면 편해요. 이 values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변수점 values 함수 이름 그리고 소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소괄호 사이에 매개 변수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value에 해당하는 값들은 values 함수의 리턴 값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제 코드를 보면 score 언더바 dic라고 하는 딕셔너리 변수에 데이터가 3개가 들어가요. 쉼표가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쉼표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고, 첫 번째 데이터는 키는 존, 밸류는 100. 두 번째 데이터는 키는 메리, 밸류는 90.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키는 데니, 그리고 밸류는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스코어 언더바 dic라는 밸류에 저장된 데이터는 첫 번째 줄에 코드가 실행이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 values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세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세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score 언더바 values equal까지 진행이 되면 이 데이터가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냥 요거를 출력을 한 거죠. value만 저장이 되어 있는 요 변수를. 그래서 타입이 dict 언더바 values예요. 이거는 그냥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 리스트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score 언더바 dic라고 하는 변수에 데이터가 3개, 하나, 둘, 3개가 이제 저장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100, 90, 80이에요. 그래서 뭐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얻어와도 되지만 굳이 키는 필요가 없고 밸류만 다 얻어오면 되기 때문에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편해요. 그래서 밸류들만 얻어오는 방법, values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변수명 values 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아무것도 없어요. 매개 변수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100, 90, 80이 얻으신 거고, 이거를 프로그램 이후의 코드에서 사용을 하려면 변수에 저장을 해야 돼요. core 언더바 values 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개의 값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해요. 데이터가 진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보면 dict 언더바 values라고 하는 타입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values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의 타입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dict 언더바 values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온 데이터들의 타입은 dict 언더바 values라고 하는 타입이었죠.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리스트에서 제공되는 sum이라는 함수, len이라는 함수, 요거는 총합을 구하는 함수, 요거는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요거는 리스트 내의 값들 중에 최대값을 가져오는 함수, 리스트 내의 데이터들 중에 최소값을 갖고 오는 함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전에 했던 거죠. values 함수를 통해서 밸류들만 갖고 오고 요거를 리스트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dict 언더바 values. 요거의 타입은 dict 언더바 values라고 하는 타입이었죠.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여기 있는 스코어 언더바 리스트에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90, 80의 총합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개수를 구해요. 그리고 두 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하면 리스트에 있는 함수를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코드를 이제 이어서 해보면, 여기에서 요 스코어 언더바 밸류스에 들어가 있는 건 데이터의 타입이 dict 언더바 밸류스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요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리스트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요거는 바뀐 거지 프로그램 이후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변수명은 score 언더바 리스트로 하고요. 이퀄 하면 실질적으로 리스트 데이터 190, 80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형 데이터가 요 변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리스트형 데이터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봐요. 이렇게 리스트로 3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점수들의 평균을 얻고 싶어요. 평균을 얻으려면 총합을 구하고 몇 개가 더해졌는지 개수를 알아야죠. 그래서 총합을 구하는 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편해요. score sum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총합을 구해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190, 80, 총 270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또 이제 확인을 해봐요. 진짜 270이 들어가 있는지. 27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3개가 더해진 거를 나눠야 되죠. 그냥 이거를 3으로 나눠도 돼요. 3으로 나눠도 90이라는 값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수동적이 되니까 보편적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짜려면 몇 개가 더해졌는지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몇 개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함수는 le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스코어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리스트 변수에 있는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이 변수에 저장이 돼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요. 진짜 3개가 나오는지. 세 개가 나왔죠. 그러면 평균은 총합을 3개로 나누면 돼요. 이 변수에다가 총합을 3개로 나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봐요. 90이 나왔죠. 요거를 그냥 3으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에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를 갖고 오는 방법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가 돼요. 되니 1 뭐 이렇게 추가가 되면 나는 데이터만 추가를 해도 평균이 자동적으로 구해져요. 근데 여기를 이제 3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또 이제 4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뭐 숫자 바꾸는 건 별거 아니지만 코드 바꾸고 테스트하고 되게 많은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함수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얻어서 값을 계산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연습하는 게 좋아요.